햄릿은 셰익스피어의 후기작으로 다른 세 편의 비극 오셀로, 맥베스, 리어 왕 등과 함께 셰익스피어가 개인으로나 작가로서 어둡고 힘든 시기에 썼습니다. 가족의 죽음, 후원자들의 정치적 몰락으로 좌절하고 침체되어 있던 고난의 시기에 셰익스피어는 그의 소네트들과 함께 예술적으로 가장 원숙한 작품들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햄릿에 대한 수많은 비평들 속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복수에 대한 햄릿의 망설임입니다. 그는 왜 부왕에 대한 복수를 지원하고 있는가? 19세기 초반 영국의 수필가 찰스 램은 그의 누이와 함께 쓴 셰익스피어 이야기에서 몇 가지 분명한 사항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언제나 호위 무사들로 둘러싸인 왕을 시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 둘째, 원수의 아내가 되어 있는 부정한 어머니지만 혈육의 정에서 비롯되는 죄책감. 셋째, 천성이 착했던 햄릿의 살인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숙부이기도 한 현 왕이 부친을 살해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의 결여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왕 살해에 대한 유일한 근거는 마음속의 의혹과 부왕의 유령뿐이어서 원천적으로 복수의 동기가 미약했고 신중한 햄릿으로서는 행동에 앞서 좀 더 분명한 증거를 찾아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평가들은 햄릿의 망설임에는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홀로 기도하는 순간을 보고도 햄릿은 복수의 칼을 들지 못했고 이러한 그의 태도에 대해 셰익스피어가 적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20세기 초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햄릿의 망설임을 설명하는 프로이트의 논문이 발표되어 당시 비평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고대 그리스의 비극작가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란 작품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남자아이는 태어나서 어머니에게 첫 이성을 느끼고 그런 어머니 곁에 있는 아버지에게 적대감을 느낀다는 정신분석학의 이론입니다. 작품 속의 오이디푸스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맞은 페린의 자식이었던 것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햄릿은 살해된 부왕에 대해 오이디푸스적 적대감을 지니고 있었고 어머니에 대한 이성으로서의 열망을 무의식에 담고 있었으므로 아버지를 죽인 숙부에 대한 복수를 망설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논문 이후 문학작품의 분석에 있어 심리학적 접근이 우후죽순처럼 이루어졌고 이는 작중인물들의 성격 분석에 큰 기여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심리 분석은 지나치게 프로이트적 접근에 치우치게 됐고 모든 것을 성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는 문제점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 점에서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것은 클로디우스와 결혼한 햄릿의 어머니 거트루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동생이 남편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왕이 죽거나 형이 죽으면 새로운 왕이나 동생이 전 왕비나 형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동서양의 오랜 관행이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햄릿을 만난 아버지 유령은 복수를 당부하면서도 어머니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들에게 어머니를 죽이는 페륜의 죄만은 저지르지 않게 해야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반면 남편을 잃고 다른 남자와 재혼한 한 여성으로서의 거트루드, 비록 시동생이었지만 홀로 된 여인이 순수하게 받아들인 사랑의 대상이었다면 그녀의 선택과 여성성 또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죽은 남편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시동생과 재혼한 햄릿 속의 거트루드는 단지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햄릿의 편협한 증오심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녀의 여성성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햄릿의 오피리어에 대한 태도 또한 비판의 여지가 많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혐오와 복수에 대한 갈망 때문이라고 애써 변명할지 모르지만 오피리어에 대한 햄릿의 변화된 태도는 남성의 비루함, 여성에 대한 편협함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향한 햄릿의 천박한 말과 행동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강자인 클로디우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복수를 미루면서도 어머니와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만큼은 어찌 그리도 냉혹했을까요? 비록 복수를 위해 미친 듯 행동하고 오피리아를 통해 왕이 햄릿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음을 의심했다 하더라도 오피리아에 대한 햄릿의 이중적인 태도는 남성 중심의 세상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차별일 뿐입니다. 햄릿의 저주는 사랑하는 여인에게보다는 인간 전체를 향해 쏟아내는 혐오와 불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비난하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죄인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낳은 어머니를 원망하고 오피리아에게 그런 죄인의 어머니가 되지 말라고 악담을 퍼붓는 햄릿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수녀원에나 가라고 말하는 햄릿에게 세상의 모든 여인은 그저 죄인을 잉태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오피리아는 시련의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해 미쳐버리고 결국 스스로 호수에 몸을 던져 목숨을 버립니다. 사실 누군지 모르고 한 일이었지만 햄릿은 어머니 방에 커튼 뒤 숨어있던 오피리아의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게 합니다. 한때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피리아는 결코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마음에 둔 햄릿이 사랑하던 여인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햄릿이라는 희곡의 가장 큰 딜레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피리아는 복수를 꿈꾸지 않습니다. 실성한 상태에서도 그녀는 햄릿에 대한 애잔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또 한 가지 비평가들에 의해 자주 언급되는 것은 선악의 구분 없이 극중의 모든 이들이 죽음을 맞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잔인성의 비극이라고도 불리는 셰익스피어의 극에는 권선징악의 시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클라우디우스 왕과 거트루드 왕비 외에도 햄릿에서는 오피리아, 레어티스, 폴로니우스 그리고 햄릿 자신까지 무고한 모든 이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이유는 왜 셰익스피어는 등장인물 모두를 죽이는 것일까요? 셰익스피어에게 있어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의미 외에 고통과 고뇌로 가득한 삶의 질곡을 벗어나는 탈출의 길은 아니었을까요? 어머니의 배신에 가슴 아파했던 햄릿은 결국 사랑하는 여인 오피리아의 부친을 죽이고 그녀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또한 그의 오빠마저 죽게 한 햄릿의 최후가 어찌 죽음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